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을 만나 어떤 얘기를 해도 난공불락이라는 걸 폼페이오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나서서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집니다. 전번 뉴욕에서 김영철을 폼페이오가 만났을 때 마천루를 보여주면서 북한도 언젠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스테이크를 먹고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여줬을 때에 그날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김영철의 표정을 보면 놀라는 표정도 아니고 행복해하는 표정도 아니고 뜰뜨름한 표정이에요. 어떻게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한다면은 약간은 그건 너 얘기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평양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김영철이 폼페이오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우리말 잘 들으면 미국과 협력을 잘하면은 너희들도 정말 베트남처럼 잘 될 수 있다. 베트남식으로 베트남과 같은 기적을 얻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김영철의 대답은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살기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가 내건 베트남식 기적이라는 용어는 폼페이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얘기했고 또 돌아와서 기자회견에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베트남화 하겠다라는 생각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북폭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으면서 방향을 바꾼 전략이 바로 북한을 베트남화 하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북한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트럼프가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미북 정상회담한 그리고 지금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국이 김정은으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협상을 끌어나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을 베트남화 하겠다는 겁니다. 때리지 않고 북한을 때려가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베트남식으로 경제성장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화로 바꾸면은 결국 북한은 중국에 가깝기보다는 미국에 가까운 국가로 돌아설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눈으로 보면 당장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가고 장기적인 시간 끌리는 베트남이 95년에 미국과 국교를 맺었지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전까지 미북 간의 수교는 관계 정상화는 됐지만 그렇게 가까운 상황이 못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에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서 전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베트남은 이제 완전히 중국의 국가가 아닌 혹은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식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로 그리고 친미 국가로 돌아선 겁니다.
이것이 북한기에 지금 김정은 기에 솔깃하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아직 북한을 베트남화하는 베트남의 기적과 같은 것을 북한은 원치 않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은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이르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력을 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베트남처럼 친미국가로 갈 것이라는 걸 계산했지만 북한은 6월 12일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해줬으나 그리고 트럼프는 그 생각을 믿었으나 김정은의 생각을 믿었으나 지금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믿는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북한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변한다면 결국 어디로 변하냐? 너들 베트남식으로 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핵을 당장 못 없애더라도 그렇게 안 갈 수 없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 돼가고 있는데 물론 미 의회나 워싱턴의 안보 전략가들은 베트남식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일단 징검다리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베트남식으로 가든 말든 트럼프 생각에 의해서 그리로 끌고 가자고 하는,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은, 냉전 때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거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14국가 중에서 16개 국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까지를 넣으면 9개 국가가 친미로 되어 있습니다. 7개 국가만 친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네팔, 키르기스탄, 버마, 라오스, 이 국가들만, 카자흐스탄, 이 국가들만 친미국가로 만들면은 사실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와 라오스는 그렇게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를 해나가는 1대1로 정책을 해나가는데 카자흐스탄을 지나지 않고는 유럽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유럽으로 나가는 물류 이런 것이 카자흐스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무역 거래도 그쪽 사실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거의 없지만 카자흐스탄이 그나마 큰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 되어 있고 협력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지금 당장 미국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 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중에 16개 국가 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16개 국가 중에 7개 아직도 친중으로 남아있는 국가 중에 미국의 절대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은 이렇게 중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각에는 북한만 베트남식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화 한다면은 친중 국가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와해시키는 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혹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데 김정은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얘기할 때 트럼프는 김정은도 내 생각에 동조한다고 생각했는데 평양으로 돌아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걸 트럼프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에요. 무슨 베트남식이냐? 베트남식으로 너들 만든다는 건 너들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베트남과 미국이 적국이었는데 베트남이 지금 미국과 손을 잡는 국가가 되는데, 내가 미국하고 북한이 미국하고
손을 잡을래? 베트남식이라는 건 꼭 자유시장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뜻하는 베트남의 기적이라는 것은 너 미국의 적국인 너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도록 하는 건데 네가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과 손을 잡아? 거짓 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중국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북한에 가는 단체 관광도 열어주고 평양과 서안 간의 항공 노선도 열어주고 너 노동자들도 많이 받고 옛날부터 하던 보따리 장사들 국경 부근에 있는 중국과 북한 국경 부근에 있는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 압력도 가하지 않고 꼭 UN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것을 풀지 않더라도 중국이 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베트남식 기적에 대해서 북한은 원치 않는다고 해라. 그게 김영철과 폼페이오 얘기에서 그대로 김영철이가 7일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잘 사는 나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베트남식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아직도 트럼프가 북쪽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희망을 끊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중국이 도와준다니까 베트남식 경제 활성 경제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안 간다 손치더라도 북한 체제가 존립을 하려면 베트남식이라 한 또 다른 미국의 이유는 베트남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꾼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개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예요. 미국은 북한에게 너 체제 보장해주겠다. 너 정권 유지해주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개혁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정권 유지하고 체제 유지하도록 그대로 두되 개방개혁하다가 개방개혁을 스스로 베트남이 먼저 개방개혁을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개방개혁 정책을 시작해 나갑니다. 아니 공산주의 국가가 개방개혁을 86년부터죠. 87년부터입니까? 86년부터 해나가다가 9년까지 잘 해나가다가 왜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까? 사회주의 국가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개방개혁을 사회주의 체제지만 개방개혁을 해가 보니까 결국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미국과 수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수교한 결실을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국제사회, 국제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데 미국이 직접 도와주고 저기 베트남식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베트남식 사회주의 체제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친미 정권을 돌아선 이상.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이 마주 앉아가 하는 그 얘기하는 분위기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디든지 가면 베트남 칭찬해요. 우리가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작했지만 개방개혁을 해서 결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오고 그 국가가 발전하는 부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미국은 그건 홍보물로 쓰고 베트남은 홍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중국과 손잡는 것보다 미국과 손잡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영토 싸움을 남중국해에서 하려고 해도 베트남, 필리핀은 아주 강경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이 앓는 이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앓는 이를 입안에 앓는 이가 있도록 만든 것이 베트남을 친미화시킨 데 있는 겁니다. 미국의 파수꾼이 된 거죠. 북한도 미국의 파수꾼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파수꾼은 아니라도 친중 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북한이 거의 가운데 서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서서 미국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점만 챙기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베트남이 개방 개혁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 되고는 경제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북한도 깨달아 주기를 바란다. 이 목표 때문에 북한을 때리지 않고 북한을 껴안는 전략으로, 북한을 엎는 전략으로 트럼프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걸 잽싸게 눈치를 채고 중국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가 미국과 적국이었던 너가 베트남처럼 미국과 적국인데 손잡고 희낙낙하는 게 보기 좋냐? 니는 너의 정권을 그대로, 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중국이 보장해 주겠다. 이게 시진핑이 북한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잘 보장해 주겠습니다. 중국이란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속국화를 시키고 완전 통제를 하는 걸 원하지, 너들끼리 자네가 잘 먹고 살아라, 필요할 때 큰형님이 옆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때까지 세계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다. 중국이 무엇을 주는 국가가 아니고 도와주고 일종의 페어렌팅, 부모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고 종주국이다. 와가 전부 기도하고, 우리한테 절하고 조공 갖다 바치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끌어온 나라입니다. 돈을 벌면 더 하죠. 돈을 벌면 그게 통큰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같이 손을 잡는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국으로 생각할, 중국이야말로 북한을 완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밀어붙이는 비핵화에 대해서 절대로 서두르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미국 와싱턴에 지금 의원들이나 와싱턴 전문가들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게 중국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그 국가의 전략 하는 짓을 보면 정확하게 중국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처음 계산 전략,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베트남화 하겠다라는 전략을 중국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끈질기게 방해하는 한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핵화는 고삐 불린 망아지 혹은 기약 없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걸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폭탄을 던진 게, 너들 그런 식으로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더 큰 거로 너들한테 보복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기술 훔쳐가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지만, 세계 대국이 되겠다는 나라가 이렇게 초잡게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 비핵화를 가지고 미국에 대한 하나의 무기로 쓰고 있는 중국, 그래, 끝갈 때까지, 끝간데까지가 한번 가보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도 터진다고 미국 무역전쟁을 하면 정말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위험해지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왜? 중국이 우리가 가장 큰 무역 파트너니까요. 그렇다고 미국 무역전쟁을
선언한 트럼프의 진짜 생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협력하라는 압력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대놓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봐주겠다라는 미국 결심에서 우리가 중국 편으로 들어선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북한 비핵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을 힘들게 하는 북한을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는데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비난이 말도 못합니다. 폼페이오에 대한.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폼페이오나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더 참을성 있게 봐주자고 얘기하는 건 뭐 그들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비핵화 눈에 안 들어오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지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미국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실패했다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상을 포기할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표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미 공동군사훈련을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비핵화 안 할까봐 핑계를 없애기 위해서, 핑계를 삭제시켜주기 위해서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한미 공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8월 한미 공동군사훈련 기간이 그 훈련하는 기간이 지난데도 북한이 트럼프에게 비핵화에 적극 협력을 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조치가 안 보인다. 트럼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북한을 베트남화하는 것은 포기하고 작년 연말 계획대로 되돌아가자. 이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베트남처럼 잘 살도록 해주고 미국과 손을 잡는 국가로 만들어 주려 했는데 중국의 인형이 돼가지고 꼭두각시가 돼가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맞짱을 뜨려고 하고 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베트남화 한다는 생각을 접고 비핵화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8을 넘어서는 트럼프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슈는 한인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